안녕하세요, 여러분. 필더타임입니다. 벌써 12월이에요. 그죠? 2024년이 진짜 너무 빨리 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은퇴하고 나서 사실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까지 빨리 갈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진짜 뒤돌아보니까 벌써 이제 올해로 딱 올해 12월 31일이 되면 만 3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은퇴자로서의 생활도 이제 올 12월이 끝나갈 때쯤이 되면 이제 만 3년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무슨 얘기를 좀 하려고 하냐면, 12월을 맞이해서 이제 오늘 운동하고 이제 집에 가면 겨울 옷들도 좀 새로 다 끄집어내고 옛날에 입었던 이제 뭐 반팔들이나 이런 반바지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정리해서 버릴 건 좀 버리고 그리고 이제 보관할 건 좀 보관하고 그리고 새롭게 세탁해서 넣을 것들은 좀 새롭게 이렇게 왜 흰 면티 같은 것들 많잖아요. 이게 이거 사실 그냥 그대로 넣어두면 내년에 꺼내 입으시면 변색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과탄산 소다랑 베이킹 소다 사용해가지고 좀 깨끗하게 표백해서 예, 보관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이제 저 스스로는 젊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이들도 그냥 물론 둘째는 군대 가 있어서 이제 첫 아이밖에 없긴 하지만 이제 첫째도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싶어 하고 해서 집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해서 크리스마스 트리도 좀 장식을 하고 오늘 이제 좀 집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 거는 정리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게 그냥 뭐 집안 정리 이제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저는 어찌됐건 여러분 은퇴 선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은퇴를 좀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그래서 은퇴를 위한 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나라도 한 10여 년 전부터 이게 미니멀리즘이 되게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미니멀리즘을 위한 되게 책들도 많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뭐 유명 뭐 인플루언서나 연예인들도 되게 많죠. 근데 이제 이 미니멀리즘을 사실 하기 위해서는 있는 것들을 버리는 것보다도 더 먼저 중요한 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를 먼저 판단하시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제 옛날엔 되게 맥시멀리즘이었었는데 요즘은 이제 미니멀리즘으로 좀 바꾸려고 많이 버리고 그리고 이제 많이 정리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뭐 버리고 치우고 뭐 청소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가지고 있는지를 사실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사실 이제 제가 이 미니멀리즘을 하려고 집에 있는 것들을 한번 정말 다 끄집어내 봤더니 진짜 뭐 결혼할 때 선물로 받았던 건데 그 당시 너무 제가 아꼈던 건 거예요. 아까워서 쓰지를 못했는데 그게 20 몇 년이 지난 지금에서 나오니까 지금은 사실 이제 쓸 수 없는 막 그런 물건들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미니멀리즘을 위해서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것들을 지금 쓸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쓸 건지, 이제 요걸 판단하셔야 돼요. 왜냐면 쓸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건 굳이 내가 쓰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쓸 수 있는 것들 중에 내가 쓸 것은 이제 내가 언제 쓸 건지를 또 판단하는 거. 근데 요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은퇴도 사실은 되게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사실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제가 그때 첫 영상에서도 아마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시간이라는 녀석하고 돈이라는 녀석이 사실은 되게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거든요. 시간은 메꿔야 되는 거고 돈은 이제 써야 되는데 그건 이제 줄어들어 나가는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뭐 고민들이 사실 있겠죠. 왜냐하면 은퇴 이후에 돈은 벌기보다는 쓰는 거에 집중이 되게 되니까. 그래서 뭐 시간은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돈과 관련돼서 사실 은퇴를 위해서 좀 준비를 하시려면 내가 지금 지출하고 있는 소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아까 미니멀리즘에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게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출도 내가 지금 무슨 지출을 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지출들을 줄일 수 있는 건지, 은퇴 이후에도, 아니면 절대 못 줄이는 건지, 아니면 진짜 이건 내가 내 스스로는 줄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곤 있지만, 정말 솔직히 이야기하면 줄여야 하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남자로 치면 담배가 될 수 있을 거고, 뭐 여자분들로 친다면 이렇게 뭐 너무 지나친 과소비한 명품 이제 이런 거일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은 좀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어 은퇴 이후에 어떤 생활비 축소를 사실은 되게 감행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왜 경제적으로 조금 자유로워진다라는 건 풍요로운 돈이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있는 범위 안에서 정말 이렇게 알뜰하게 잘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특히 은퇴 이후에는. 그래서 어, 미니멀리즘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은퇴 미니멀리즘을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출이 뭔지, 네, 꼭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 중에 내가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건 정말 과감하게 없애도 되겠다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거,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대출도 미니멀리즘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대출은 미니멀리즘이 아니라 그냥 아예 없애야 된다라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은퇴 이후의 수입은 어, 굉장히 급격히 아예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 정말 내가 바라고, 이건 너무나 당연하게 생활비가 나올 수 있었을 건데라고 생각했던 이런 수입들이 은퇴 이후에는 정말 그냥 한순간에 없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내가 노후를 위해서 나는 이제 상가를 준비를 했어. 근데 경기가 요즘 너무 안 좋잖아요. 진짜 목이 좋은 곳에 상가인데도 불구하고 1층 상가들 비어 있는데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임대인들 보면 대부분 은퇴하고 노후 생활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임대 수입으로 남는 수입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그런 상가들은 대부분 대출을 끼고 있잖아요. 대출 이자까지 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분들은 사실 더 이중고예요. 그 상가 이자도 내야 되지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주택에도,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에도 주담대가 있거든요. 주택담보대출. 그럼 이제 그 이자는 어떻게 낼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은퇴를 위해서는, 은퇴를 하시려고 생각을 하신다면 정말 최대한 뭐 5년 계획 내지는 뭐 7, 8년 계획으로 해서 대출을 줄여 나가는 생각을 좀 반드시 하셔야 된다. 세 번째는 대출 미니멀리즘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실 이 부분은 되게 예민할 수 있는데, 자녀와 부모님 있죠. 내가 돌봐야, 지금까지 사실 내가 돌보고 있잖아요. 우리를 되게 낀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분들, 그러니까 자녀와 부모들을 돌보는 시간과 비용을 좀 줄여 나가는 건 필요합니다. 미니멀리즘을 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자녀 같은 경우에 요새 뭐 캥거루족 되게 많다고 하는데, 뭐 많으면야, 우리가 돈도 많고 시간도 많으면야 주면 어때요, 그죠? 근데 사실 그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애들이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는 부모의 지원은 적당한 적정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노후가 되면 사실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은 줄여 나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자녀 뭐 용돈부터 시작해서 자녀에게 뭔가를 지원하시는 것도 특정한 딱 그 사이즈를 먼저 정해 놓으시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자녀에게 이유 없이 뭔가를 너무 지나치게 베푸시는 거는 저는 좀 줄여 나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모님과 관련한 건데, 사실 이제 부모님과 관련한 것들도 아예 안 주시는 분들도 계셨을 수 있어요. 아니면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점점 금액이 늘어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 부모님과 관련한 비용 중에 저는 나중에 가장 큰 짐이 되는 건 간병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음,
사실 어쩔 수는 없잖아요. 나이는 들어가시고 그렇다고 이제 뭐 옛날처럼 빨리 돌아가시는 분위기도 아니고 하니까 이건 이제 그 우리나라 복지 시스템을 좀 잘 공부를 해두셔서 아 우리 부모님이 나중에 간병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하면 이 간병비나 아니면 이를 도우미 같은 걸 지원받을 수 있는지를 미리미리 좀 파악을 해두시고 그 받을 수 있는 여건, 상황으로 본인의 상태를 만들어 놓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정리들이 이렇게 다 끝나고 나면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돈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세 번째 이제 사람과 관련된 거. 요 세 가지가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정리정돈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왜 이걸 이렇게 생각하게 됐냐면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나이가 좀 젊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이런 체육센터나 복지관 뭐 이런 데서 이제 뭐 아시는 어르신분들이랑 얘기를 가끔 이렇게 하다 보면 제일 후회되는 게 뭐냐고 막 얘기들을 이렇게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막 저한테 넋두리처럼 하세요. 근데 대부분 하시는 말씀들이 첫 번째가 연금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집이 요새 또 잘 안 팔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이 안 팔려서 이 집 하나 믿고 살아왔었는데 이 집이 안 팔리니까 정말 이렇게 돈맥경화라고 얘기하잖아요. 돈맥경화가 된다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손을 벌릴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진짜 각종 질병들이 되게 많이 생기신대요. 그래서 이게 물론 우리나라 의료비가 지금까지는 저렴했지만 뭐 최근 의정 갈등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의료비가 근데 어찌됐건 그래도 꽤 든대요.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게 대부분 제가 만나시는 분들이 여자분들이시니까 남편이나 부모님들이 이제 늙어가시면서 간병비가 이중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처음엔 이제 부모님만 들다가 나중에 이제 점점 남편도 아프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그리고 본인은 이제 질병으로 아프고 이러니까 이런 의료나 간병 비용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진짜 근로소득이 65세를 넘어가면 정말 하기가 너무 힘들대요. 진짜 너무너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옛날에 경비 이런 것도 다 하셨지만 요즘은 진짜 경비도 젊은 분들만 이렇게 채용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로소득이 이제 완전하게 단절이 되고 여섯 번째는 이게 다들 저보다 이제 보통 한 적어도 한 20살은 많으신 분들이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도 집안에 자식 하나 정도는 캥거루 자식이 있는 거예요. 무직인 애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발적 무직인 경우도 있지만 비자발적 무직인 경우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이 노후를 살아가면서 첫 번째는 아까 수입의 감소, 두 번째는 지출의 증가, 세 번째는 이제 뭐 부모나 자녀, 남편, 타인으로부터 발생하는 뭐 이런 경제적이든 아니면 시간적이든 뭐 이런 소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제 은퇴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첫 번째 수입 지출을 내가 지금 현재 상황을 판단을 하시는 거, 뭐가 있는지 알아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그것들 중에 내가 정말 이 지출은 절대 못 버린다. 그러나 이 지출만큼 버릴 수 있겠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 수입은 내가 은퇴를 하고서도 그대로 가지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 이 수입은 절대 안 돼. 라는 요런 것들 판단하시라는 거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세 번째는 대출. 네, 은퇴하시기 전에 최대한 저는 대출을 갚을 수 있을 만큼은 다 정리를 하고 나오시는 거 추천드리고 네 번째는 자녀하고 부모님을 돌보는 시간이나 비용도 좀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은 그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어떤 걸 정리하면 좋을지, 제가 이제 오늘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다가 이제 문득 생각이 나서 오늘 이제 이 주제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눈 너무 많이 왔죠, 이번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눈 오는 영상을 오늘은 끝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겨울 되게 그 한파가 오락가락한데요. 엄청 추웠다가 또 엄청 따뜻해졌다가 막 이런다고 하거든요. 이런 때일수록 건강관리 잘 하시고, 내 인생이 풍요로울 수 있는 거는 돈도 중요하고 시간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하지만 전 제일 중요한 건 나 자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의 건강관리 잘 하시고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기쁜 나날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